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룹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하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내 몸이 이렇게 질환이 있고 안 좋은데 임플란트 해도 돼? 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물론 이제 치과의사가 전신 질환에 대해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고 계신 주치의랑 긴밀하게 서로 의뢰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신 질환이 있다고 임플란트를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신 것 같고, 그나마 문제가 되는 거는 지혈이 잘 안 되는 분이랑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이 두 케이스가 나머지 질환이랑 다르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뇨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피가 혈류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단에 이제 장애가 생기고 하시는데, 상처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영양분이 얼만큼 빨리 공급이 되냐, 그게 상처가 빨리 낫냐 안 낫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빨리 잘 낫는 게 그만큼 생장을 하는 이제 활동, 세포를 만들어내고 안 좋은 이물질들을 잘 없애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은 저희도 놀랄 정도로 잘 낫거든요. 근데 당뇨는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도 늦게 낫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 똑같은 의미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도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골유착이 되기 위한 흐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당뇨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못 심는 건 아니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지만 좀 조심히 공격적이지 않은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보다는 기다렸다가 지연 식립,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부위라면 염증을 충분히 잘 긁어주고 치유가 다 일어나서 아문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보수적인 치료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당뇨라고 해서 무조건 심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극단적인 당뇨 수치를 가진 분들, 보통 당뇨 수치 200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200 이하까지는 떨어질 정도로 조절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조절을 할 수 있고 할 의지가 있고 관리를 받는 분이라면 그 이후에 정해진 주치의 치과 원장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덧나지 않게, 최대한 탈이 안 나게 단계를 충분히 밟으면서 접근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하지만 이제 공복에 한 140 정도 조절되는 당뇨를 가진 환자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잔존 치근을 통한 염증이 뼈 쪽에 굉장히 많았고, 충치도 있으시고 치아가 없어진 부위도 꽤 많이 있으셨는데, 발치를 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했더니 지금 술전 수루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염증 때문에 뼈가 파괴됐던 부위가 뼈가 충분히 잘 만들어져서 임플란트가 식립됐고, 나머지 이제 소실됐던 치아들도 충분히 신경치료해서 덮어씌웠고, 발치를 해야만 했던 부위는 임플란트로 잘 회복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악 왼쪽 제일 후방 치아, 눈대중으로 보면 발치한 자리 뼈 높이가 한 3mm 정도였던 것 같고, 나머지 7mm 이상의 뼈를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악동우상수를 진행해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가 심어져서 잘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예후가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낼 게 아니라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치과에 말을 하고 관리받고 있는 내과 주치의 원장님이랑 적절한 전 처치 약물을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약물을 끊어야 되면 얼만큼 끊고 해야 되는지, 약물을 다시 드셔야 된다면 며칠 후에 드셔야 되는지를 의뢰를 통해서 잘 알고 치과에 시행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혈압에 의한 아스피린, 혈전용해제, 고지혈증 약 중에서 이제 피를 먹지 않게 하는 성분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은 복용 중인 약을 잘 고려해서 적절히 끊을 수 있다면 끊고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악 왼쪽 가장 후방 치아 발치 진단을 받으셨는데 신경이 괴사가 되면서 치아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겨 있고, 굉장히 사랑니가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주변까지 세균이 침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발치 진단을 내렸고요. 이 사랑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신경관이랑 굉장히 붙어 있어요. 신경 손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랑니였기 때문에, 사랑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뽑고 오셨어요. 요 치아랑 사랑니까지 같이 발치를 하시고, 약은 발치를 하실 때도 물론 끊으셨을 거고,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도 5일에서 7일 정도 끊고 임플란트 마무리 잘한 사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염증을 긁어내거나 사랑니를 뽑거나 하는 광범위한 상처가 있는 부위는 지혈이 잘 안 될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뼈가 잘 형성된 부위에
근데 단순히 임플란트만 심는 거는 그렇게 출혈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구멍을 뚫은 자리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거고 그 위에 적절하게 봉합을 하거나 뚫린 구멍에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넣고 끝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는 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중에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간혹은 이제 혈전용해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치아가 중요해도 내 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무조건 내과 주치의 원장님이랑 상의도 없이 약을 끊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지 않나.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함부로 끊었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과 주치의 원장님의 소견에 따라서 지키면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간혹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피가 정말 안 멎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끊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잘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최대한 안에 지혈제 그리고 마무리 봉합을 꼼꼼히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 피가 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고생은 하셨더라도 피가 안 멎는 분은 아직은 못 봤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생을 덜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 개개인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을 드시고 있어서 치과 치료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진행을 하면 전신질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표적인 당뇨 그리고 고혈압에 의한 약물 복용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어르신들 중에서 골다공증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주사제를 맞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약물에 의한 치조골괴사라는 그런 드물지만 나한테 일어났다면 많은 고생을 하실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한번 제가 어떻게 처치를 받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질환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과 진단을 받고 처치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치과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